나는 솔로 29기 영식님.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 재직 중.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런데 정작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29기 영식님에 대한 호불호가 엄청 갈리기 시작했죠. 블라인드에 영식님에 대한 엄청난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중심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확실히 다가갈 수가 없고 상황마다 태도가 달라 보이고 결과적으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줏대가 없어?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29기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시에 느꼈던 감정, 호감과 답답함이 왜 함께 생겼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해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특정 출연자를 평가하거나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영상은 아니에요. 저는 이 영상에서 연애 상황에서 반복되는 심리 패턴,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의 마음까지 함께 분석하고 싶어요. 나는 솔로 29기 영식님.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 재직 중.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서글서글한 호감형 성격에 어떤 여성분이 봐도 호감을 안 갖기가 힘든 소위 육각형남 캐릭터죠. 영식님 팬클럽까지도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29기 영식님에 대한 호불호가 엄청 갈리기 시작했죠. 블라인드에 영식님에 대한 엄청난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요. 영식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맘 먹고 나오신 걸 텐데 이 방송 출연이 정말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아요. 이번 영식님이 현숙님과 본격 데이트를 하기 전에 영상을 보면 오전에 갯벌 게임을 하다가 정숙님을 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식님은 그게 마음에서 떨쳐지지가 않는지 마음이 막 복잡하다고도 하고 또 현숙님과 1대1 데이트에서도 현숙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현숙님을 정숙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차 안에서 두통약을 드시기도 해요. 사실 이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본격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어요. 이런 긴장돼 보이는 영식님 마음을 풀어주려고 현숙님께서 아니 영식님 정숙님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물어봐도 아니요 영식님 사건이죠 라고 정정하기도 하고 계속 현숙님과의 대화 중에 자책하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현숙님과의 대화 도중에도 현숙님과 눈맞춤도 좀 부족해 보였고 온전히 대화에 몰입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이런 영식님을 보면서 시청자들의 댓글과 반응을 종합해보면 감정은 딱 두 갈래였어요. 괜찮은 사람 같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굴질 않지?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정말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대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영식님 육각형남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식님은 방송에서는 사회적으로도 매너 있고 말도 조심스럽고 상대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예비 연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의 이미지를 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연애 상대라면 나쁘지 않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때. 그 책임이 떠오르는 순간 그때마다 영식님은 속도가 느려지고 확답을 피하고 감정의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이걸 두고 시청자분들은 아니 이 인간 회피형 아니야? 진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영식님의 이 행동은 정말 사람이 가벼워서일까? 아니면 무거워서일까? 상담실에서 보면 조건이 좋고 사회적 성취가 높은 분들일수록 연애에서 결정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이 영식님의 고스펙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스펙이라는 건 단순히 조건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스펙을 쌓기까지 소위 실패 경험을 최소화해온 삶을 살아왔고 또 선택의 결과에 책임져야 했던 경험도 많았을 거고 또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저는 2030 환자분들 진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 시기가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이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내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건강한 정신으로 잘 보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애와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과는 다르게 내가 오롯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죠.
그래서 영식님과 같은 분들에게 연애는 설렘보다는 먼저 불안 계산이 작동하기가 쉬워요.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너무 바꾸면 어떡하지? 지금 결정이 최선일까? 혹시 더 나은 선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불안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마치 회피처럼 보이는 거리 조절이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영식님에게서 보였던 이 회피는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를 너무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숙님과의 데이트에서도 현숙님이 가볍게 던진 질문조차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정이 굳어버리거나 긴장된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트 후에 인터뷰를 보면 데이트 중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진 모습이 보이죠. 이건 이분이 설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현숙님과의 압박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영식님 본인도 너무 설레서 오히려 경직됐던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현숙님과 데이트했던 시점에서는 정숙님을 거절했던 상황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실제로 호감이 있었던 현숙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현숙님 역시 영식님의 농담 없는 반응과 굳은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셨고, 영식님의 진심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졌다고 말씀하셨죠. 이후 현숙님이 선을 그니까 영식님은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계속 다가가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이 상대에게는 진심보다는 부담과 불안으로 전달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숙님 상황에서 보였던 패턴이 현숙님에게서 더 증폭된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그로 인한 과도한 자기 비난이 함께 작동한 거죠.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영식님에게는 자책 성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매우 신경을 쓰고 또 실패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 높은 모습이 관찰돼요. 그리고 동시에 함께 출연한 모든 사람, 또 시청자들에게서도 프로그램 안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요, 이 욕구가 너무 커질 때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중심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확실히 다가갈 수가 없고 상황마다 태도가 달라 보이고 결과적으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줏대가 없어? 이런 인상을 남기게 되죠.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완벽주의적 관계 욕구의 역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엔 누구에게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식님을 보며 시청자들의 반응이 극단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 조심스러운 게 이해된다 라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신뢰가 안 간다고 느끼죠. 이건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같은 행동이 불안으로도 회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가벼워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책임을 너무 크게 느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는 오히려 관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배워온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영식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안전하게 실패해도 괜찮았던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영식님과 같은 유형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용기나 밀당 기술이 아니에요. 선택해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던 경험,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됐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회피하는 대신에 관계 안에 건강하게 머무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종종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불안 구조일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안전한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연애 얘기처럼 느껴졌다면 이 채널은 진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채널이에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 조금은 덜 불안해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